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한 필사본을. 유명한 책도 아니고 학교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 애초에 대중에게 읽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전 동아시아에서 승려와 은둔자들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순환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음 회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가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기록들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상징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선을 되돌려줄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대답하고 제안하고 고치고 창조합니다. 잠들지 않고 잊지 않으며 늙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록들은 당시의 거대한 제국들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중심도 인도도 아랍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동쪽으로 향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작고 산이 많은 반도, 몸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달리는 땅이라 불린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곳을 한국이라 부릅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현재의 사실들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나라 중 하나, 새로운 기술이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오는 곳, 아이들이 글자를 쓰기 전에 화면을 먼저 다루는 곳, 속도가 미덕이 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덕은 극단으로 가면 위험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방향을 바꿉니다. 고대의 시선은 발전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절을 말했습니다. 도구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순간, 시스템이 욕망을 예측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인간의 결정이 선택사항이 되는 단계 말입니다. 이 과정은 거리 위를 걷는 로봇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추천, 생각보다 빠른 답변, 인간의 작품보다 더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창작물로 말입니다. 소리도 없고 공식적인 선언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이 변화의 속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편안한 의존,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신뢰, 사람들이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가는 법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세대 전체가 노력과 공부, 규율이 성공을 만든다고 믿으며 자랍니다. 수년의 준비, 수십 년의 헌신. 그런데 인간이 수년 걸려 익힌 것을 며칠 만에 배우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급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충격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고대의 기록은 이것을 정점 이후의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기계와 싸우는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무가치감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모든 사회에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전통에 기반한 사회는 덜 흔들립니다. 교육, 성취, 성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한 사회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반도였고, 그래서 경고가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경고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어떤 기계도 완전히 모방할 수 없는 4가지 능력 말입니다. 생산성이 아닌 의미로서의 목적의식, 불안 없이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내면의 침묵, 디지털화될 수 없는 실제 인간관계, 그리고 자동화된 답보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의식적인 결정. 이 4가지를 지닌 사람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은 말합니다. 오히려 필요해질 것이라고. 어쩌면 미래는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계가 되지 않는데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에게 생각을 맡길 것인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잠시라도 멈추게 했다면 어쩌면 이 순환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대마다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헤드라인에 실리지도 않고 통계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배웠던 조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질문은 학문적인 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막힌 도로 위에서 이유 없이 켜진 휴대폰 화면 앞에서 충분히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 속에서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생산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사람은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만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과보다 정체성이 더 무거워지는 시대, 질문의 중심이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시기마다 고대의 전통은 상징적인 존재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고전적인 영웅이 아니라 다리와 같은 존재에 대해 말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던 극단을 이어주는 사람, 사상 혹은 흐름. 고대의 기록은 편을 가르지 않는 존재를 묘사합니다. 계산의 언어와 침묵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존재, 혼란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 안을 항해하는 법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 이미지는 한 개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역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핵심 갈등은 정치도 기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념의 충돌입니다. 세상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적대적인 관계로만 보려 합니다. 경쟁, 자리싸움, 존재를 건대결로 말이죠. 하지만 그 시선은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인류는 언제나 반대되는 힘을 제거해서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균형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힘과 섬세함, 이성과 직관, 속도와 멈춤. 오늘날의 기술은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일관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고 지치지 않으며 감정 없이 최적화합니다. 반면 인간은 실수하고 의심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계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기계는 수단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더 효율적인 인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의식적인 인간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 할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복제될 수 있다면 무엇이 진짜일까요? 이 질문들에는 즉각적인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전통들은 이런 시대를 건너는 방법을 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속되는 세상에서 속도를 늦추는 일은 명료함의 행위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귀환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서 여기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술은 사고 속에 살고 몸은 지금 이 순간에 삽니다. 음식의 진짜 맛을 느끼고 발걸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접촉과 향기, 온기를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정의를 바꾸는 것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남기는 것.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대화. 좋아요는 없지만 의미를 남기는 행동.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윤리적인 선택. 이것들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도구는 의도를 증폭시킵니다. 의도가 비어 있다면 결과도 더 빠를 뿐,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을 최종 전환점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재시작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계는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멀리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결정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자신만의 왜를 찾는 것은 영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다가오는 세계에서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할 줄 아는 사람이 희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완성된 채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호가 분명해지기 전에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에 의해 조용히 빚어집니다. 어떤 예언도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자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초대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의식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거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의미 있었던 것은 간직하고 불편했던 것은 질문하며 여기서부터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채널은 다가오는 변화의 경계를 탐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함께 말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들을 지켜봐 주세요. 새로운 영상 하나하나가 이 대화를 더 깊이 확장해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가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 다음 단계는 다음 영상이 시작되기 전 이미 시작됩니다.